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4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일간 임수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양수는 우리가 비유할 때 대해수로 비유를 합니다. 큰 바다라든가 또는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음수라고 하는 개수도 있습니다. 이 개수는 뭘로 비유를 많이 하죠? 우로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 또는 산에 있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이기 때문에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다. 그래서 임수의 특징, 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병화를 아울러 쓰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옹달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도 비유를 하죠.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범람할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개수의 특징 맑고 깨끗해야 된다. 깊은 산 속 옹달샘, 그죠? 그 옹달샘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 옹달샘이 더럽고 썩어 있으면 누가 가도 손도 안 된다. 그래서 개수는 청징해야 된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화라든가 활을 쓰고 목을 써서 개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임수는 왕하면 당연히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인데,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왕한데 무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식상으로서 설기순세, 다른 말로 뭐하다? 설기정영시켜서 왕수의 기운을 바깥으로 방출해주면 된다. 근데 왕한테 무토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신왕 무위가 된다. 아주 마적단 것처럼 맹꽁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이 묘월입니다. 격곡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간인 임수인 내가 생하는 것이니 식상이 될 것이고, 양대 음이 된다고 했으니 요거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격. 자,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자, 모광절이죠. 묘월은 목이 왕하는 계절입니다. 묘월은 목의 뭐가 된다죠? 포테보로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의 수는 저희가 사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진자를 붙여요. 여기다 진상관격 이렇게. 근데 일간이 수고 상관이 목이면 이거를 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수목진상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보더라도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수가 약하고 상관이 목이 왕하다.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명리를 그만큼 빨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용어 많이 쓰고 한자 많이 쓰면 어려워서 안 좋아한다.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잘 숙지를 해야 빨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진상관격이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돼서, 설기태가 설기과다라는 뭐예요? 설기됨이 지나치게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쫙쫙 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배탈 나서 설사 하루에 10번 하면요 기운 쪽 빠지고 메가리에 축 처집니다. 이게 바로 설기태가 설기과다인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묘월이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다. 그러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만나야 되죠. 그게 뭐다? 인성 또는 비견겁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수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원령이 식신 또는 상관으로서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견겁제인 수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관경은 인성을 얻어야지만 뭐가 된다? 금이 수를 생하고 금이 목을 억제시켜준다. 그래서 상관격들을 이렇게 인성을 얻게 되면 상관폐인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는 어떻게 배합을 하냐? 인성을 얻고 그 다음에 임수가 왕해지면 무토를 쓸 때 그렇지 않으면 병화를 써서 어느 정도 조후할 수 있는 정도로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연지 보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상관도 왕한테 식신이 하나 더 붙여져 있으면 얘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진맥진인데 얘 하나 더 생기면 그죠? 이렇게 얘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 하나 낳는데 비유가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아기를 하나 낳는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아기가 하나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큰일보다는 힘든 거죠. 일간이. 그죠? 자식이잖아. 임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날 도와줄 수 있죠. 엄마가 친정 엄마가 와서 나 밥도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들도 돌봐주고 돈도 좀 대주고 너 이렇게 살면 힘드니 저 전빵 하나 커피숍이라도 하나 내라 해가지고 커피숍 하나 내게 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상관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 근데 일지에서 진토를 봤습니다. 임진일조 뭐 괴강이네 뭐는 백호대살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진을 보게 되면 인묘진 뭘 봐야 되냐면 방합이 성립되죠. 인묘진 방합이 성립이 돼서 목의 기운이 극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해야지. 이게 진토 하나를 보고 큰일 났네. 백호대살이네. 뭐 일간 임수가 진에 인묘를 했으니 일간 임수가 너무 신약해서 죽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목이 왕해지면 일간이 설기가 많아져서 일간이 약해지는 것은 약해지는 건데 그래도 진토는 백호대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간이 여기 뿌리는 그래도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 병화는 재성이 편재인데 일간이 왕해야 재성이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면 저 병화는 나의 소유물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아쉬운 점이 신금 인성을 받는데 이 인성이 나를 생해줘야 되는데 인성인 신금이 병화하고 탐합을 하기 때문에 임수를 생하지 않는다. 망탐합 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저 인성인 나를 생해주지 않으니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 왜냐? 병화하고 합하느라고 이렇게 임수 입장에 의지할 때는 진토 하나밖에 없고요. 너무 설기가 많고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남자친구하고 열심히 연애질하고 있더라. 이런 국세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 묘월생 수목 진상관격 연지인목 일지 진토로 봐서 인묘진 방합을 형성했다. 단 진토는 그래도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니 백호대살이네 괴강이네 이런 말 해서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병화 투출돼 있으나 병화가 나의 소유물은 되지 않는다. 너무 일간 약한데 근데 문제 아쉬운 점이 이제 신금 엄마 나 좀 도와줘 했는데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병하고 상합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먼저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건 자진 합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오히려 이건 신강해집니다. 신강 오히려 무토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하니까 왕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는 없다 하더라도 진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으니까 자진 합수가 돼서 그럼 오히려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으로 쓸 수 있어요. 병화로서 조후. 병화는 신금하고 합하더라도 어느 정도 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생화해서 병화로 조후하는 용도. 운은 어디로 갈까? 목화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신축시는 뭐 경자시만큼 신앙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습토 2개를 얻었죠. 임수가 진축에 다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좀 미약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얘는 나를 못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 나를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그렇게까지 경자시처럼 왕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가 좀 존립은 할 수 있다. 금수운으로 가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목화운으로 가도 뭐 그냥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그냥 무난한 그런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는 또 임목을 또 봤죠. 이렇게 방합
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임수가 있어서 날 도와주는데 결국은 일간 임수나 시간의 임수나 오로지 하나 요게 진에 의지하고 있죠. 만약에 대운이 병술대운, 무술대운에서 진술충해 버리면 임수의 뿌리가 댕공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때 아니면 세운에서 연운에서 술이 올 수, 술년이 올 수, 갑술년, 병술년 이럴 때 또 진술충 저 하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에서 술월, 뭐 갑술월, 뭐 이런 거죠 진술충. 그래서 딱 하나에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 충해버리면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갑진신은 진토 2개 얻었고요. 뭐 간목도 출돼 있어서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크게 이렇게 진토 2개가 있다 이 정도 개념. 그냥 임수가 그냥 뿌리는 두고 있다 정도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을사병호 정미씨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계묘시나 이민시나 계묘시나 임수 하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맹점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신약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 진토에 신금까지 있으면 이 임수는 능의 요 무토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했던 경자신축시도 살펴볼 만하고요. 무신시도 살펴볼 만하다. 특히 뭐 여명의 경우에는 어차피 금수운 쪽으로 이렇게 행하다 보니 뭐 무토로서 일간이 망해지잖아요. 그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걸로 병화는 뭐 신금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후의 기능은 감당할 수 있다. 남명도 한번 가보대운 을미대운이 수기가 좀 하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병술대운이나 무술대운도 진술충이 되는 때 그래도 신금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민계묘 예를 들어서 을사병호점이 진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건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지고 기우시는 뭐 기토탁임도 되지만 뭐 진유학금 큰 뭐 을사병호 정미씨보단 낫지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생시는 아니고요. 경술시는 진술충이 되죠.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진중개수가 땅속에 매몰됩니다. 그럼 임수가 그나마 있던 진중개수도 쓸 수가 없겠고요. 신해시는 아까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진해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신급으로서 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땐 선택지 하나에 넣어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경자신축 또는 이제 무신 신해시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